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장편소설 상실의 시대를 소개하려 합니다. 요 근래 책들을 보는 도중에 무라카미 하루키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서 내가 무슨 책을 읽었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들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소설은 한 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렉싱턴의 유령이라는 책을 읽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읽고 별로 그렇게 감동을 받거나 그러지 않아서 나랑은 잘 맞지 않는 작가구나 생각해서 그 후로는 이 작가의 작품을 딱히 찾아서 읽어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선가 무슨 책을 보는데 아마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 숲이 한국에서 예전에 처음 같은 이름으로 출판이 되었다가 책이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이름을 바꿔서 상실의 시대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 책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팔렸다는 것을 보고 상실의 시대 그 책이 원래는 노르웨이의 숲이구나. 제가 노르웨이의 숲에 대해서는 여러 글에서 보면서 조금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구해서 보고 싶다 했는데 상실의 시대가 같은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책을 제목을 바꿔서 출판됐다라는 것을 그때 알고 찾아봤죠. 상실의 시대는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책을 최근에 다시가 아니죠. 무관심하게 놔뒀던 책이었는데 집어들고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의 처음에 시작에 작가의 말이 나옵니다. 작가가 얘기하는 것은 이 책을 쓴 의미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고 동시에 그 시대를 감싸고 있었던 공기, 분위기를 그려보고 싶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저는 이 사람의 에세이는 몇 권 읽었어요. 작가로서의 소설가 뭐 이런 책들을 읽었는데 그 책들은 괜찮았습니다. 제가 저한테 좋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 무라카미 하루키는 저한테는 소설보다는 에세이가 더 잘 와닿는 그런 작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는 여러 이제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기츠키, 그 다음에 이제 화자인 와타나베, 그리고 나오코, 그 다음에 고바야시 미도리, 그 다음에 기숙사 선배인 나가사와, 그 다음에 하스오, 그리고 이시다, 레이코,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소설의 배경이 됐던 게 기츠키가 이제 죽었던 때부터 시작을 한다면
고등학교 2학년 때 17살 나이로 기츠키가 죽게 됩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그 소설과 그 다음에 연도를 맞춰서 계산을 한다고 해봤더니 1966년 정도부터 해서 1970년도까지 한 4, 5년에 걸친 이야기를 책입니다. 근데 그 4, 5년 동안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많이 죽습니다. 무슨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대부분은 자살로 그렇게 죽게 되고요.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그 시기 이전에도 나오는 나오코의 언니 같은 경우에는 나오코의 설명으로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 이전에 또 자살로 죽게 되는 기츠키가 죽고요. 나오코가 죽고요. 나오코 언니는 뭐 이미 이전에 죽었고요. 그리고 미도리의 아버지는 뇌종양 수술을 했지만 뇌종양 때문에 아니면 수술 후유증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숙사의 선배 나가사와 그 선배의 여자친구 하쏘도 죽게 됩니다. 한 5명 정도가 그렇게 자살로 4명이 자살로 죽고 1명은 병 때문에 죽는 그런 와중에 와타나베가 그 많은 여성들 사이에서 사랑의 의미? 저는 솔직히 이 소설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잘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감각적인 그런 묘사들은 있었는데 글쎄요 저한테는 그런데 이 책이 상당히 긴 편이었습니다. 468페이지 정도 되는 그렇네요. 468페이지 정도 되는 정말 장편 소설이었는데 이 책에서는 두 번째 작가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시대의 어떤 분위기, 시대상들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 당시에 일본 사회를 묘사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더 많이 다가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작가가 제가 볼 때는 그 작가의 경험이 많이 녹아 있겠죠. 와타나베가 좋아했던 뭐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문학이랄지 뭐 그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이 흥미로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장인물의 상당수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적극적인 그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씩 이 와타나베의 생각을 통해서 작가가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죽음은 나라는 존재 속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며 그 사실을 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망각해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는 죽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언젠가는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와타나베는 이야기합니다. 김영하 작가를 제가 좀 팬심을 가지고 좀 많은 책들을 따라 읽고 했는데 김영하 작가가 제가 볼 때는 무라카미 하루키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죽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여행의 이유였지요. 거기에서도 이제 메멘토 모리 죽음에 대해서 기억해라 하는 것처럼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김영하 작가의 에세이나 소설에 반영이 됐다고 저 나름대로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많이 받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김영하 작가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를 꼽는 그런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김영하 작가가 발자크를 뽑았어요. 그 발자크는 이 책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나가사와 선배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발자크, 단테, 조셉 콘레드, 디킨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죽은 지 30년이 되지 않은 작가의 글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하고 자신의 그 이유는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이 와타나베는 3번 이상 읽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대한 개츠비를 3번 이상 읽은 사람이라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지 라고 또 나가사와 선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 위대한 개츠비는 또 김영하 작가가 또 번역을 한번 했었죠. 여튼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시에 상당히 핫한 작가였던 일본 작가였던 무라카미 하루키의 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동시대에 같이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아니면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작가한테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작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는 죽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작가가 이야기했듯이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작가나 여러 음악, 예술 분야들이 소개가 됩니다. 피츠제럴드, 또 레나드 번스타인의 레코드, 토마스 만의 마의산, 호밀밭 파스쿤, 빌 에반스의 LP, 사이먼 앤 가펑클 여러 음악들이 나오고 빠질 수 없는 음악이 비틀즈죠. 비틀즈의 이 책의 제목이 되었던 노르웨이의 숲부터 시작해서 비틀즈의 여러 곡들이 소개를 할 거는 아니고 나열이 됩니다. 그 중에 제목에 영문 오역이 있었다는 그런 해프닝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노르웨이의 숲. 원제는
노르웨이지언 우드입니다. 당시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영문 소설, 영문 문학을 번역하는 번역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 번역에 오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흠집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숲이라고 하면은 보통 오드의 복수 WODS라고 이제 쓰게 되는데 비틀스의 노래 제목에는 노르웨이지언 우드 단수입니다. 그리고 가사 내용이 이 책에는 그 가사가 소개가 됩니다. 책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이쪽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존 레논이 작사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가사 내용을 보면은 젊은 남자와 여자가 자기의 집 방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이고 그거에 따른 내용 가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노르웨이산 나무로 만들어진 가구가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맞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1994년 정도의 잡지에 이런 논란에 대해서 기고는 아니고 아마 청탁을 받았겠지요. 원고 청탁을. 그래서 잡지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나중에 2011년도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잡문집이라는 책으로 거기에 이제 끼어서 이제 출판이 되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는 의도적으로 어떤 중의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노르웨이 숲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나무를 뜻하기도 하고 숲을 뜻하기도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노르웨이산 나무 가구보다는 노르웨이의 숲이 사람들한테 다가갈 때 뭔가 더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좀 신비로운 그런 의미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근데 모르지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비틀스의 멤버였던 링고스타가 아니라 조지 해리슨의 사무실에 있었던 직원이 했던 얘기라고 합니다. 정확한 출처는 잘 모르겠는데 폴 맥카트니의 얘기와는 또 다릅니다. 작사는 존 레논이 했고 폴 맥카트니도 노르웨이지언 우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조지 해리슨 사무실에 있었던 직원의 얘기로는 원제는 Knowing She Would가 존 레논이 썼던 가사의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그 제목이 너무 외설적으로 들렸기 때문에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 존 레논이 그러면 비슷한 그 소리가 나는
노르웨이지언 우드로 바꿨다고 하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진실은 모르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그때 당시에 싱어 그리고 노래들 그런 것들이 나오고 또한 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담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담배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미도리 고바야시 미도리는 빨간색 말보로 담배를 피는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나오코와 같이 지내는 레이코 여사는 세븐스타 담배를 피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와타나베가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레코드점에 손님 잠깐 들어왔던 어린 소녀가 담배를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라크라는 담배를 주게 되는 한 가치를 주는 그런 또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담배는 세 종류가 나오게 되고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셨던 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책을 손에 쥐고 다른 책보다는 상당히 꼼꼼하게 노트 필기를 해가면서 읽었습니다. 나중에 더 찾아보고 싶은 것들도 많았고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것들도 많았는데 저의 관심의 대상들은 대개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의 일본의 사회에 대한 일본 사회상과 아니면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트들이 많았었던 거고 물론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가슴에 와닿는 그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에 대한 문구도 그렇고 또한 이렇게 메모들을 했는데 나가사와 그 선배가 한 이야기도 여기 적혀 있네요. 와타나베가 물어봅니다. 나가사와 선배가 살아가는 삶의 행태가 조금 자기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느껴져서 물어보는 말이지요. 그럼 이상이랄까 그런 것도 갖고 있지 않단 말입니까? 젊은이들은 보통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을 갖고 있는 마련이지요. 그랬더니 당시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없지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인생에 그런 건 필요 없어. 필요한 건 이상이 아니라 바로 행동 규범이거든. 그거야.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책에 어떤 삶에 대한 작가의 인생에 대한 그런 작가의 해석들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 다. 뭐 다들 이상하다라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여기 또 아주 기가 막힌 또 나가사와 선배의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가사 이 선배는 작가가 죽은 지 30년이 되지 않은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 남과 같은 걸 읽고 있으면 남과 같은 생각밖에 못하게 돼. 그런 걸 촌놈, 속물의 세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자신 있게 자기 인생을 사는 젊은이처럼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새로운 것들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검증된 것들만 받아들이겠다는 어떤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효율적인 또 젊은 사람의 또 생각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튼 이 상실의 시대, 제가 책을 리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권할 수 있는지, 추천할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 장편소설 상실의 시대, 원제는 노르웨이의 숲,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책은 혹시 1960년대 중반에서부터 1970년대 초반의 일본의 사회의 분위기, 그런 것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읽어보셔도 좋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일본의 어떤 그런 이것에 대한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탐구가 필요하시다면 보셔도 좋을 텐데, 이 책의 소설의 원래의 테마,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작가가 의도했던 그 의미를 잘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물론 잘 전달받으신 분들도 있겠지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 의미가 잘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반 사회상에 대해서는 궁금하시면 보셔도 되고, 그 나머지 반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